하늘마을에서 이제 333 또는 222 또는 계속 이제 사이클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주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333이 뭡니까?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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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패턴이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하늘마을에서 제가 28년 노하우입니다. 하늘마을 해독 프로그램의 핵심 FCA 다이어트입니다. 일명 프루트, 케어, 앤티 캔서. 프루트 다이어트, 과일식, 케어. 보식인데 보호하는 식사로 드셔야 하는데 보양식으로 드시면 케어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예, 보양식 아니고 보호식이고 그다음에 앤티 캔서 항암 식사법을 이제 이것으로 잃어버린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주 반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FCA 일명 과일식, 보식, 그다음에 항암식 요 패턴을 오늘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식 대신에 과일을 하루 3회 총 500g 이하. 자, 500g 이하면 하루 아침, 점심, 저녁에 사과 중간 사이즈 하나 정도씩 드시면 500g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오토파지가 일어나요. 그러면 병든 세포가 스스로 죽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손끝 하나 안 대고 과일만 먹어도 병든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지혜로운 방법이죠. 뇌생녀, 뇌생남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는 뇌가 섹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일을 하루 3회 총 500g 이하로 먹는 과일 해독식을 진행하면 체력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공복과 기아 상태를 계속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해독식 중에 일어나는 요겁니다. 요게 치료의 원리가 당이 신생이 되는 거 보셨죠? 예. 그 다음에 오토파지가 일어나서 병든 세포가 스스로 자살 명령을 받고 죽어요. 그래야 새로운 세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케토시스로 인해서 이 케토시스가 뭔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우리 몸에 포도당이 부족하면요. 이제 단식을 하면 당이 안 들어가니까 포도당이 부족해지겠죠. 배가 고프고. 그때 남아있는 에너지원으로 지방산의 일종의 케톤체를 사용해서 다 소모해버려요. 그래서 몸에 노폐물이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에요. 단식을 하는 건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살 빼려고 단식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건강하게 하시면 좋겠죠. 치유가 일어나는 이 단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독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생과 새로운 당이 새롭게 신생되는 것과 그 다음에 오토파지가 일어나서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 명령을 받고 죽는 것과 그 다음에 몸에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원인 지방산의 일종의 케톤체를 다 끌어다 다 소모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암세포가 먹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암세포가 으아스 월어 배고파 죽겠네.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암 어떻게 죽여라? 배불려 죽여라? 굶겨 죽여라. 이 얘기 뭐냐면 오토파지 원리로 죽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케토시스 작용이 일어나서 예, 스스로 명령을 받고 죽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FCA 과일 해독식의 원리 첫째, 오토파지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파지 메커니즘은 섭취하는 칼로리를 20%에서 40% 이상 감소시키면 스스로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환우분들이 배부르다고 배를 땅땅거리시면 치유가 안 됩니다. 절대 배부르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저지방 채식을 하면 배부른 거 잘 모르시겠죠. 소화도 금세 되고. 그러니까 많이 즐기세요. 그래서 점심에 저녁 것까지 미리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큰 무리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60%만 채우고 일어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오토파지가 확실하게 일어나서 치유가 잘 되는 겁니다. 예. 자,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의하면 30% 이상 칼로리를 감소시킬 때 비로소 암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광조 박사님의 채식 물결이라는 월간지에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오토파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토파지가 일어나도록 하는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왜 단식을 하는가? 요겁니다. FCA 과일 해독식의 원리는 두 번째가 단식의 원리입니다. SBS 설날 특선 다큐 2019년 끼니 반란 2부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요거 보세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재생이 되는 게 언제 당신생이 일어나서 재생이 되냐면 요겁니다.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라고 단식 모방 식단으로 한 달에 5일 정도는 800에서 1100 칼로리로 구성된 식단으로 식사하면 주로 저지방 채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식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이 단식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 환자들은 거의 보식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회복되시려면. 양껏 드시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양껏 드시잖아요. 저지방 채식을 하시면 채소로 배불리 양껏 드시면서도 해독은 되고 오토파지도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이 단식하는 것으로 최대한 칼로리를 제한하시면 이런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건강 전문가 50인에 선정된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발토롱고 박사가 안전하게 단식을 하는 방법으로 이 바로 FMD라고 하는 Fasting Mimicking 이 다이어트라는 단식 모방 식단을 개발했고 한 달에 5일 정도를 800에서 1100 칼로리로 낮추면 우리 몸은 뭐로 계속 착각을 하냐면 계속 단식하네? 오토파지 명령을 내려야겠네? 그러면 암세포는 계속 이거 지금 오토파지 명령이 내리니까 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죽으라네? 죽어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 계속 해독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케토시스의 원리입니다. 예, 남아있는 지방산인 케톤체를 다 끌어다 써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먹이가 없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포도당이 부족해서 이제 단식을 계속 하시고 최대한 절식을 하시게 되면 남아있는 에너지원의 지방산의 일동인 케톤체는 완전히 끌어다 써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오토파지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가 3일째입니다. 3일째. 그래서 333, 막 7일씩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은데 과일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식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일식을 길게 해버리면 너무 체력이 다운돼 버리면 그 다음에 잘 이 사이클이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이 체력이. 그래서 333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암 환자들은 거의 다 대장이 다 막혀 있어요. 평생도록 새끼를 먹기만 했지 사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지금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암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모든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자들은 이게 이 간헐적 단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3일째 오토파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가장 효과적인 기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3일째예요. 예, 근데 말짱하죠. 그런데 3일 이상의 제한된 과일 해독 식사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데 이 케토시스, 케톤증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하루 50g 이내로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 저탄수화물 식사의 효과 안정성에서 인정한 부분인데 요걸 또 잘못 이해하셔 저탄고지가 좋은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 아니죠 혹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탄수화물은 여러분의 먹는 총 칼로리 양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그래서 하늘마을의 이 프루트 다이어트, 그 다음에 케어 다이어트, 그 다음에 앤티 캔서 다이어트의 약자인 FCA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첫째 과일 해독식, 체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호식, 보양식 아니고 그 다음에 항암 영양식으로 자주 주기적으로 사이클을 로테이션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거의 한 달 정도 되면 대장 폐색이 다 뚫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 보면 대장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3개, 4개가 다 걸려 있습니다. 대장에 유해균도 많고 이 장내 발암물질이 많아가지고요. 변비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지방 채식을 하는 분들은 하루에 보통 변을 2번에서 3번 정도 보십니다. 예. 그런데 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또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런 이 고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콜레스테롤 음식, 산성 음식 그리고 호르몬 음식을 되게 드시는 분들은 어때요? 하루에 한 번 변을 보거나 또는 뭐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영양소 흡수되는 것뿐만 아니라 젖산, 피불산 온갖 독소들이 장에, 간에 여기저기 덕지덕지 축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과일 해독식을 통해서 계속 치유력을 극대화해주고 특별히 이제 오토파지의 원리를 살려서 케토시스 작용이 완전히 일어나서 온몸에 있는 독소를 그냥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식으로 소화기관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요때 3일 동안 오토파지가 잘 일어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과식을 해버리고 보호식이 아니라 보양식으로 그냥 허겁지겁 드시면 독소가 더 빨리 들이차요. 그래서 요때 실패하시면 안 돼요. 퉁퉁 붓는다? 그러면 보양식 하신 거예요. 예. 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패턴으로 살살 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일식을 하는 동안은 온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다 해독을 하기 때문에 몸이 조금 냉해요. 그래서 보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채소 살짝 익힌 채소 로푸드 정도로 드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볶음 밥보다는 현미밥보다는 볶음국식
곡류 8가지를 2번 쪄서 말려놓은 볶음곡식을 드시면 체온이 쑥 올라가요. 그래서 과일식해서 몸이 조금 온몸에 에너지를 끌어다 써서 냉해져 있는 몸을 볶음곡식을 드시면서 체온이 쑥 올라가요. 꼭꼭꼭꼭 씹어 드시면. 그러면서 안정되게 몸의 사이클을 다시 회복을 해요. 그래서 당신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암 환자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평생 333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5단계 해독을 되게 1년에 2차례씩 하시잖아요. 이 켈리 터너 박사 책에 여러분들 레디칼 리미션 책을 근본적인 치유의 책을 보시면 나오지만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재발전이 없이 더 이상 이 재발전이 없이 완전히 근본적인 치유가 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첫째, 식단에 획기적인 식생활의 변화가 오는데 암의 먹이가 되는 이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을 완전히 제한하고 그다음에 저지방 채식을 할 때도 규칙적인 해독식이 계속 있습니다. 규칙적인 해독식이. 그래서 제1차 해독, 제10차 해독, 제100차 해독은 여러분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중이 조금 처음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머리털도 빠질 수 있고 손톱 발톱이 독수리 털갈이 하듯이 계속 갈립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멀티바이타민이나 비타민 C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나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 이런 것들을 드시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래요. 이걸로 균형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정되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과일 해독식을 계속적으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회복되냐면 첫째,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그 영양소들이 어떤 암 환자들은 암은 한자로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지만 또 암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은 미네랄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 대장의 폐색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각종 여러분들이 코큐텐을 30년을 드셨는데도 흡수가 안 돼요. 예, 비타민 C 30년을 드셨는데도 뭐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을 하실 3,000씩 드시기도 하고 또는 주사로 계속 맞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C가 그때뿐이에요. 계속 바닥을 치는 분들 많죠. 미네랄이 흡수가 안 돼요. 장폐색이 심하니까. 대장폐색부터 뚫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자, 그래서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일에는요, 이제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단백질은 10%로 제한해야 되는 거 여러분 계속 배우셨잖아요. 거꾸로 갔잖아요. 대신에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을 812를 기억하세요 해서 80%가 뭐였어요?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이었습니다. 천연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복합탄수화물인 전분기가 많은 곡류 종류들. 예.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만큼 천연탄수화물 로푸드의 비율을 높여주다 보면은 효소가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린 이유는 죽은 음식으로. 예. 뭐예요? 이 조미료 벅벅 넣어서 이 비리니까 이 고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미료 넣어서 다 익혀서 영양소를 다 파괴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음식을 드시면 이 죽어있는 세포가 다시 새롭게 당신생되고 오토파지 원리에서 케토시스 작용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다 없어지고 나면 소지가 싹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미네랄들이에요. 이런 예. 다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가 필요한 겁니다.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이런 모든 레벨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영양소 중에 단백질, 지방질보다 더 중요한 게 식이섬유입니다.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제7대 영양소라고 불리는 섬유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암 전문가들이 밝혀낸 게 아무리 영양소를 먹으면 뭐예요? 생리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섬유질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병 걸린 이유는 섬유질 부족증이에요. 당뇨병 왜 걸렸어요? 과일 부족증이에요. 채소 부족증이에요. 우리 어제 공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과일을 드시면 온몸에 디톡스가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첫 번째 이유고. 예, 그 21세기 불로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될 수 있게 하는 여러분들이 실리마린, 리버 서포트, 간 해독제들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아마 참 필수잖아요. 왜 먹어야 돼요? 왜? 글루타티온이 분비가 잘 돼야 이 기름기에 녹는 지용성 독을 수용성, 물에 녹는 수용성으로 바꿔서 소변을 오줌을 통해서 요산수치, 단백뇨 왜 빠져나가요? 글루타티온이 분비가 잘 안 되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배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과일 속에 있는 글루타티온이 그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과일이 이까짓 게 무슨 영양소? 이렇게 많아요. 자, 보시겠어요? 아스파라긴산 술 드시고 나시면 해장국 드시죠. 콩나물국 왜 드세요? 아스파라긴산이 확 녹여주잖아요. 알코올을 해독해주잖아요. 그리고 저 뭡니까? 이 아스파라거스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집트나 이 왕실에서 아스파라거스를 왕들에게 가장 귀한 요리로 내는 게 아스파라거스예요. 왜냐? 아스파라긴산이 많아서. 아스파라긴산이 알코올을 해독할 만큼 해독작용이 뛰어나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펙틴 어디에 많아요?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에 뭐 드세요? 사과 한 알. 예, 아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펙틴이 뭐라는데요?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들이 간에 있는 담석들을 녹이기 위해서 6일 동안 사과줄 수도 있잖아요. 뭐 때문에? 사과산 때문에, 펙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는 이 헤비메탈, 중금속, 수납, 카드뮴, 알루미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금속 언제 빠져 하고 막 수패치도 붙이고 수찜질도 하시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몸에 있는 중금속, 헤비메탈 녹이려고 하시잖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과를 계속 드시면 사과 속에 있는 펙틴 성분이 헤비메탈을 다 녹여내요. 아시겠죠? 그래서 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액을 맑게 해줘요. 그래서 혈전 현상이 심해서 끈끈하게 엉겨있는 것들을 다 풀어줘요. 사과산이. 그래서 이 배변작용을 원활하게 해줘서 대장을 청소해줘요. 그리고 간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게다가 바나나 왜 드세요? 어떤 암 전문가들은 사과가 최고로 좋은 과일.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게 체력이 없는 분들은 포도를 먹이거나.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들은 바나나가 가장 좋아야 하는 이유가 칼륨 때문에 그렇죠. 신장 수치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종종 드시면 칼륨 수치가 높아서 나트륨을 잘 배출하겠죠. 자 보세요. 포도 속에는 포도당, 과당. 완전히 예술이에요 과일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것처럼 인류의 치아를 연구해 보니까 하버드대 교수님이 연구해 봤더니 어때요? 인류는 뭘 먹고 살았다? 과일이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병이 없었단 말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까지 수많은 기간 동안 인류의 치아를 연구해 봤더니 뭐예요?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까지 연구한 결과 인류의 치아는 과일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어서 질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과당은 뇌나 심장, 근육 등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기력 딸리면 여러분들이 포도당 뭡니까? 맞으시잖아요. IV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당은 또 포도 속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일을 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엔자임 때문입니다. 산 음식,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천만 원짜리 먹는 것보다 과일을 먹는 게 더 좋아요. 뭐 독일의 해독 주스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통째로 사과 과일 드시는 게 최고예요. 다 살아있어요.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 뭡니까? 단백질 분해 프로테아제죠. 그래서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과일 속에는 온갖 암을 치료하는 몸을 치유하는 몸을 재생되게 만드는 이 바이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량원소, 미량원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단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 면역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특별히 항암 방사선 수술하신 분들은 면역력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과일 해독식을 해주면 공복기를 늘리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의 점막 조직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라고 하는 MALT. 이 점막들이 이 정션이 이게 이 간격이 허벌나게 장루수 증후군 때문에 변비 있으셔서 다 늘어났던 애들이 이게 다시 타이트하게 조여집니다. 그래서 장이 줄줄줄줄 새는 증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동안은 대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은 왜 막스 거슴 박사가 많은 그 의료기관이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까? 해독과 영양요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장하는데 관장 계속하면 뭐 유익균이 다 빠져나가지 않아요? 장폐색 되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그렇다고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대장폐색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 이상하게 의료인들이 암에 걸리면 거의 다 이 거순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병원문 페이닥터 두고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또 여기 해독식을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관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무리가 있으나 먹고 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건강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해독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나 장 청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장 누수에 의해서 이 정션들이 완전히 다 허벌레하게 늘어져 있는 것들을 타이트하게 조여줘야 돼요. 왜? 과일 해독식을 해주면 공복기를 늘려서 소화기 계통의 점막 조직, 다시 말하면 소장의 점막 연관 림프 조직인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라고 하는 MALT, 점막 연관 림프 조직이 활력을 줘요. 그래서 몇 개 타입의 림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역세포를 재생산하고 저장해서 병원균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복기를 늘려주면 MALT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쑥쑥쑥쑥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소장과 대장에서 만들어진다. 소장과 대장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암 환자가 왜 6개월에 한 번씩 5단계 해독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첫째, 대장 청소를 왜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바나나 속에 B6가 많아요. 매크로파지 작용을 해요. 대식세포가 잡아먹어요. 예, 케토시스 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하시라고요. 세 번째, 소화기가 다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식욕이 어때요? 입맛이 없던 사람들이 입맛이 다 살아나요. 소화기가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일식을 2, 3일만 해도 소화기 계통의 위장, 특별히 담도암, 담낭암, 췌장암, 위암, 소화기 계통의 암 환자들이 엄청 빨리 회복되고 특별히 해독식을 하면 간하고 신장암 환자들이 가장 빨리 회복이 돼요. 왜? 신장에서 여과를 시키는 필트레이션이 안 되다가 여과가 돼요. 신장에서 이제 게다가 동물성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신장에 요산 수치 높고 빌리루빈 수치 높았던 분들이 단백뇨로 다 영양분이 빠져나갔던 분들이 해독식을 시키고 나니까 그리고 저지방 채식을 하고 동물성이 일체 안 들어가니까 내 소변도 처리 못하던 분들이 동물의 소변까지 처리하시느라고 끙끙대면서 요산 수치가 쑥쑥 올라가 있던 분들이 요산 수치가 쭉 빠져요. 경험하셨죠 지금?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동물성 안 들어가니까 요산 수치 쭉 내려가. 단백뇨 싹 없어졌어요.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장에서 필트레이션 여과를 잘 시키니까 신장에서 여과를 잘 시키니까 간에서 해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식을 잘 해놓으면 간은 해독기가 망가져서 생긴 병이에요. 신장은 여과기가 망가져서 생긴 병이에요. 여과 잘 쑥, 여과 잘해, 필트레이션 작용 잘해. 그래서 해독 간에서 글루타티온이 잘 나오니까 해독 잘 시켜.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그래서 과일식을 계속하면서 이 공복 이 사이클하고 해독 사이클을 잘 주면은 소화기가 다 살아나요. 신장도, 대장도, 간도, 쓸개도, 췌장도, 폐도, 심지어 뇌혈관이 막혀서 꽈리가 생긴 분들도 해독식을 333 패턴으로 며칠 해주니까 뇌 꽈리가 스물스물 녹아버려요. 뇌동맥류 왜 생겨요? 뇌경색, 뇌졸중 보셨잖아. 우리 여름에 왔던 친구. 3개월, 4개월 동안 이 30대에 지금 보셨죠? 뇌혈관 막혀갖고 뇌경색 있고 뇌졸중 있는 분들도 해독식을 해주면 뇌혈관 막힌 게 뻥 뚫려요. 그래서 트래핑, 제가 혈관 트래펑이라는 별명을 드렸잖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의 책에 보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혈관을 뚫는 트래펑입니다. 그게 다 어디에 있냐면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지방 초식을 왜 하는지 아시면서 좀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 과일식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내 몸에 가뜩이나 내가 지금 말랐는데요. 자꾸 체중이 빠지는데 내 몸에 토탈 프로테인 수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단백질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막 이러고 염려하시는데 웬걸?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 검사해보니까 어때요? 비타민, 미량원소, pH 1년 가도 저지방 채식을 해도 pH가 산성이던 분들이 어때요? 산성 체질에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시작된다? 암이 시작된다. 암의 기전에서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설명하는 것처럼. pH가 해독식 333 두 번 하고 나니까 pH가 다 어디로 가요? 2주, 3주 지나면 여러분들이 pH가 알칼리로 되어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르고 쉽고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먼 길들을 오래 돌아서 가시는지. 그래서 팁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pH를 가장 빨리 그러면 이제 산성에서 알칼리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치유가 시작입니다. 미량원소, 다량원소 풍부하잖아요. 비타민, 뼈밀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골다공증이 있고 골조성증이 있고 뼈에 전이 되신 분들 어때요 보니까? 뼈밀도 좋아진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해독식하고 나서 뼈밀도가 떨어지든가 올라가든가요? 골다공, 골조성, 골괴사증 있는 분들 다 어때요? 류마티즘, 관절염? 뼈밀도가 더 온전해진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미량원소, 다량원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햄프 아마치아,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같은 비타민 B 컴플렉스와 비타민 E군이 뼈밀도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해독과 영양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뼈밀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비타민, 아미노산, 혈액순환, 심장건강, 지방대사, 피부, 눈, 콜라겐 보니까 다 유리 씨도 333 지금 세 번째죠. 지금 333 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미스 코리아들이 됐어.
예, 하늘마을에 미스코리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제가 좀 과로해서 그렇죠. 저도 피부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보시면 광이 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식이 너무나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 현재 당신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건강해지시려면 근본적으로 레디칼 리미션 상태에 들어가시려면 여러분의 식단부터 개선하세요 라고 이 내일 켈리 터너 박사가 설명하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가 영양 불균형으로 다 깨져 있는 거를 다 원상 복구시켜요. 세포 재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복 효과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의 생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고 NK 수치가 올라가고 간의 당 신생이 촉진되는 거 우리 조금 전에 도표로 다 보셨죠? 게다가 공복기를 늘려주면요. 이 뇌신경 유래 생장인자가 단백질의 생산을 촉진시켜서요. 뇌의 줄기세포를 새로운 신경세포로 전환해서 공황장애 또는 조울증,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예, 그 다음에 이 ADHD 아주 산만한 이런 시리즈들이 싹 안정이 돼요. 예, 요것 때문에. 예, 뇌신경 유래 생장인자에서 신경경화 멘탈 사인을 하이하게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 여기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해독식을 하실 때 그냥 생으로 굶는 것보다 특별히 암 환자들은 그냥 굶으시는 거는 예, 조금 체력이 너무 딸리고 정상세포에도 영양을 공급하시면서 암세포는 반대로 억제시킬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을 하시는 게 이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공복 시간을 주시면 소화 에너지를 치유 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아무리 좋은 저지방 채식을 하셔도 과식을 하시게 되면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치유하는 에너지로 전환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저보고 눈치 보지 마시고 제가 가면 접시를 다 덮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짜장면 나오는 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접시를 덮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과식하셨고 조금 안 좋으실 때는 바로 관장을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소화 에너지를 치유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 해독식을 하시면 소화시키는데 단당류이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안쪽으로 흡수가 쫙 돼버려서 요 소화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치유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토파지나 케토시스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서 여러분의 암세포가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별히 수면 중에 인체의 맥박은 분당 60번 정도로 떨어지면서 신진대사는 3분의 1 정도로 낮아지고 소화기가 쉼을 갖고 인체가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아침을 굶는 것보다 공복, 수면, 간헐적 단식이 훨씬 효과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확실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FC 다이어트 방법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요거를 또 배우세요. 자, 과일 해독식을 할 때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다 3회 식사 시간에 이제 과일을 드시는데 과일 드실 때 과일 속에도 미네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이 이 미네랄 소금을 조금씩 찍어서 드시라고 하냐면 암 환자분들은 전해질 수치가 균형이 안 맞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독이 원활하게 일어나면 하루 하실 땐 잘 모르는데 이틀 3일째 일어나면 오토파지가 엄청나게 확실하게 그냥 짜잔 하고 오토파지가 일어나서 한번 휙 하고 앉았다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 증세가 오면서 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네랄을 조금씩 드시면서 하셔야 돼요. 전해질 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아셨죠? 암 환자들은 특별히 암세포가 이 미네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해질 균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자꾸 잃어버려서 그냥 과일 드실 때 그러면 찍어서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히 등산 가시거나 운동하실 때 갑자기 휘청하고 해독이 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 가실 때 미네랄 소금하고 물을 조금씩 꼭 넣어갖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한 끼니에 두 종류 과일 말고 한 끼니에 당과일, 신과일 섞으면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 끼니에 한 종류의 과일만 드시는 게 좋은데 아침, 점심, 저녁 사과만 쭉 드셔도 되고 아침에는 사과, 점심엔 바나나, 저녁엔 포도 이런 식으로 각기 돌려가면서 드시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이제 소화력이 조금 약하고 가스가 잘 차는 분이면 같은 계열로 통일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자궁암, 난소암 이런 분들 과일 중에 제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점액질 이 대변에 점액질이 막 끈끈하게 막 쏟아져서 나오면서 회복이 되는 분들을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사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효과가 좋더라고요. 예, 사과도 괜찮고 뭐 바나나도 좋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선택하시면 좋겠고 과일 해독식에 사용하는 과일의 종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 과일이 좋고 열대 과일 종류, 열량이 높은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두리안, 망고 이런 것들은 조금 제한하시고 사과,
배, 포도, 귤, 뭐 복숭아, 자두 뭐 이런 단감, 토마토, 참외, 수박, 딸기, 바나나 등이 좋은데 평상시 여러분들이 잘 드시지 않던 과일들은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끼니에 100g에서 200g 이하, 하루 총량 500g 이하의 과일을 섭취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침, 점심, 저녁에 사과 중간 정도짜리 한 개 정도씩 드시면 오토파지 확실하게 일어나겠죠. 예, 케토시스 작용 확실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과일은 지난번에 IP6 피트산염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과일은 깎아서 드셔야 되겠죠. 예, 어떻게 드셔야 돼요? 과일 껍질과 그다음에 곡류의 껍질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뼈 밀도를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 뼈의 골다공증이나 뼈에도 전이 되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치료제이자 예. 그다음에 뇌혈관이 막혀서 뇌혈관, 뇌경색, 모야모야, 뇌졸중 같은 경우에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최근에 어떤 것으로 치료한다 그랬어요? 예, 지난 시간에 통계 데이터 우리 공부 다 하셨잖아요. IP6 피트산염이 어디에다 들어있어요? 예, 파킨슨이나 자폐에까지도. 그래서 껍질째 드시는 겁니다. 과일은. 껍질에 뭐가 있기 때문에 IP6와 피트산염이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껍질째 드시는 거. 근데 씨까지 먹어야 되나요? 근데 뭐 포도씨 같은 거 드실 수 있으면 드시나 그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과일이나 과일과 채소에 뭐 중금속이나 농약이 많아서 뭐 그거 저 채소 잘 안 먹어야 하시는데 과일과 채소에 있는 뭐 이 독소 이 뭡니까 농약이나 기생충이 만약에 1이라면 고기 한 점에 있는 기생충은 10만 마리가 넘을 거예요, 대략.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금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유해 물질들을 녹여내는데 가장 좋은 게 하버드에서 우리 통계 데이터 보니까 뭐였냐면 물론 뭐 사과산이나 뭐 식초를 쓰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바이브레이터 진동기에다가 세척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소금물입니다. 예, 오존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저희 하늘마을에는 오존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그 바이브레이터에 이렇게 진동을 줘서 그런 것들을 털어내는 게 있지만 사실은 브로콜리도 이제 많죠. 이런 것들이. 이 벌거지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셔서 제가 브로콜리 먹는 방법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숟가루나 밀가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비용도 들고 좀 힘드시니까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종 유해 물질들이 다 녹아나가요. 헤비메탈 다 빼낼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고 그러나 이제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일량을 조절할 때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익은 과일이나 너무 덜 익은 과일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제한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일식을 하실 때 홍시로 하면 안 돼요. 너무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모두가 대개 암 환자들은 대장폐색이 심하세요. 그러면 홍시 드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변비가 또 오면 장폐색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홍시 먹고 관장하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과일식을 하는 게 해독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어요. 왜 cancer detox is the answer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한 이 이유를 아셨어요. 자, 과일식은 성공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케어 다이어트에서 케어가 아니라 보양식으로 해버리는 게 문제야. 보양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어 다이어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오죽하면 저희가 식당에 붙여놨을까. 예, 그죠? 예, 식당에 붙여놨어요. 보호식을 하실 때는 이렇게 드세요라고 그림 샘플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글루타티온이 잘 나오도록 아침마다 십자각과 채소가 나오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브로콜리, 또 콜리플라워, 예, 이런 케일 잎사귀. 예, 그래서 케일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이제 내일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보식은 완전히 신생아가 처음 태어나서 밥을 먹듯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생아가 처음에 고춧가루를 먹을까요? 짠 거 먹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기 이유식처럼 드셔야 됩니다. 해독식을 하시면서 케토시스 원리에 지금 오토파지가 다 일어나가지고 안에가 깨끗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이 자극적으로 드시고 많이 드시고 하면 이게 해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신생아처럼 자극성 요리는 피하고 살짝 로푸드로 50도 이하에서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저희가 아침에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같은 십자가 채소로 우리 공부하셨죠. 유방암에도 위암에도 간암에도 폐암에도 가장 항암 효과가 높은 음식들을 봤더니 다 뭐였어요? 십자가 채소와 알린 성분이 많은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왜 하늘마을에서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가 아침에 일자로 쭉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맨날 스트레스 받지만 오늘도 양배추야? 오늘도 브로콜리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들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뭐가 되게 하고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뭐가 되게 하라? 음식이 되게 드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는 영양의학을 하는 곳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식을 하면서 몸이 냉해져 있어 온몸에 있는 에너지 다 끌어다 해독을 했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호식을 할 때는 뭘 드시는 거예요? 밥보다는 체온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볶음곡식 곡류 8가지를 2번 쪄서 말려놓은 볶음곡식을 드시면 체온이 쑥 올라가요. 그래서 몸이 냉하신 분들이 체온이 따뜻해져요. 지금은 저보다 더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검사할 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볶음곡식도 많이 드시면 될까요? 2수저 정도. 이거는 불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드셔야 돼요. 한 번은 저 앞에 세컨하우스 지어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회장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키가 거의 뭐 178 정도 이렇게 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해독식을 하니까 조금 3일째 되니까 너무나 배가 고팠던 거예요. 오토파지가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보식을 하러 아침에 오셨는데 이 볶음곡식을요 종이컵 한 컵 정도를 드셨어요. 그리고 밤새 떼굴떼굴 굴었습니다. 부풀어요. 그래서 보식을 보양식으로 드시지 않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보식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콩물 나오죠.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 플레이크 같이 넣어서 그렇게 드셔야지 시너지 효과가 높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콩물이나 또는 콩가루로 단백질을 조금 이제 보충을 해주시고 그런데 보식 때 가급적이면 떡이나 빵이나 국물 정도도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소화 효소가 잘 나오겠죠? 예, 그래서 건더기 종류만 드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3일 과일식했다. 3일 보식했어요. 3일 뭐 하셔요? 엔티 캔서 다이어트 이제 항암 일반식을 하십니다.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수가 20가지가 넘는다고 그걸 다 드시죠. 이걸 다 섭렵하려고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구가 방구대장 뿡뿡이들이 되셔가지고 뒤에 따라가려면 계속 뿡뿡뿡뿡 거리시는 거야. 그래서 소장 내에 변화가 와서 저지방 채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식단이 바뀌면서 이 소장 내에 변화가 많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하수도 물레 걸어가는 소리가 나면서 부글부글 막 이러시는데 가지수를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단순하게 드시면 드실수록 여러분의 소화기가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래서 2-3가지 음식을 단순하게 드시는데 암은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 절대 과식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암이니까. 예, 그래서 이 단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하셨잖아요. 자, 가자마 시조 박사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보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 기억나시죠? 자, 어떻게 먹으셔야 돼요? 자,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드셔야 되죠? 이것 때문에 다 병 드시는 겁니다. 자, 순서. 첫째 뭐부터? 새들에게서 우리가 먹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새들은 벌거지와 나다를 같이 먹습니까? 새들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어서 날다가 떨어져 추락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새들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분리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식사법대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뭘로? 과일을, 단당류를 먼저 드셔야 소화시키는데 소화가 빠른 음식을 먼저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이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소화시키는 동안 나중에 빨리 소화되는 게 들어가면 그 장내에서 다 부패가 되고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간암이 걸리고 여러 형태의 암들이 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을 것인가,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아니고 어떻게? 처음에 소화가 잘 되는 단당류부터 먼저 먹고 과일이 1번, 그 다음에 과일 채소, 다음이 단백질, 다음이 뭐예요? 예, 복합탄수화물입니다. 여긴 천연탄수화물 아니고 전분기가 많은 복합탄수화물이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밥만이에요? 감자, 고구마, 그리고 단호박. 전분기가 많은 애들은 다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아셨죠? 예. 자, 버섯은 언제 드실까요? 버섯. 바다의 채소는 밭에, 그 채소에 다 들어갑니다. 밭의 채소 1번. 바다의 채소인 해초류들 언제 드세요? 미역 언제 드세요? 1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바다와 밭에 있는 게 헷갈리시면 밭에 있는 채소 먼저 드세요. 아셨죠? 이렇게 하고 익힌 거면 뜨거운 거면은 로푸드부터 먼저 드십니다. 예, 이 화식보다는 생식부터 먼저 드시는 거예요. 효소가 살아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요거를 꼭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음식을 드실 때 꿀떡꿀떡꿀떡 드셔야 되죠. 밥이 물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자? 꼭꼭 씹어 먹자. 맛있는 밥 반찬. 그래서 여러분 테이블에 모래시계는 모양으로 든 게 아닙니다. 예, 30분용이니까 꼭꼭 씹어 먹을 때 온갖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 프로테아제, 리파제, 아밀라제. 왜 췌장에 여러분들이 자꾸 염증이 생기는데요? 왜? 꼭꼭 씹어 드시지 않으셔서 그래요. 왜 그렇게들 급하셔? 저만큼 바쁘세요?
좀 천천히. 이제 하늘마을에 오셨으니까 하늘의 공주답게 좀 무스리 버전으로 급하게 저처럼 서서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그렇게 좀 드세요. 아셨죠? 오늘 아주 구체적인 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은 언제 드시는 거죠? 국하고 이런 것들은 식사할 때 중간에 드시면 되죠? 물 언제 드세요? 혈액을 가장 맑게 하는 게 뭡니까? 물이죠. 그래서 닥터 로렌데이 박사,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형외과 과장인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암이 온다. 여러분 물 안 먹어서 유방암 온 겁니다. 세포가 탈수되면 암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유나 뭐 여러 가지 음료는 많이 드시는데 물은 드세요, 안 드세요? 거의 안 드시죠. 그래서 혈액이 끈끈하게 콜레스테롤 수치와 점액질 수치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로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첫째 물입니다. 그래서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정형외과 과장이 지금은 물 박사예요. 그래서 지금 90세가 넘으신데도 생존해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로렌데이 박사가 어떤 방법을 해도 유방이 지금 자기 유방보다 가운데가 더 커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사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관례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내 유방보다 더 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대로 두면 정말 생명이 위험해서 유방을 절제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항암이나 방사선을 잃지 않으셨어요. 왜? 암세포 하나 잡기 위해서 정상세포 1000개 만 개를 파괴시키면 훨씬 더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온갖 자연치유법을 다 돌아다녀봐도 회복이 잘 안 됐어. 근데 어떻게 하니까? 벤만 갤리지 박사의 물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분이 자신의 원인이 뭔지를 안 거예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세포의 탈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에 목이 말라서 물을 드시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물 먹는 시간 잊지 마세요.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로 세포의 대사순환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아침은 8시, 점심은 1시, 저녁은 5시 30분 사이클 요 하늘마을 패턴을 여러분들이 나가셔서도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저녁에 과일 해독식과 규칙적인 해독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1차 항암 자연치유의 제1차 항암, 100차 항암, 1000차 항암은 뭐라고요? 규칙적인 해독식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Cancer, detox is the answer. 자, 암은 무엇이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이클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